쇼펜하우어, 인생을 말하다. 이 영상은 당신을 바꾸지 않습니다. 다만, 덜 괴롭게 살게 도와줄 뿐입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고통이다. 행복은 잠깐 찾아오는 착각에 가깝다. 이 말이 비관적으로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정직한 위로입니다. 당신이 지금 힘든 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인생 자체가 원래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인생론을 통해 인생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이 여정은 길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천천히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행복은 왜 우리 곁에 머물지 않는가?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행복해지려고 얼마나 많은 것을 했습니까? 우리는 평생을 행복을 찾아 헤맵니다.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돈, 더 넓은 집.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 모든 것을 얻고도 우리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행복은 긍정적 상태가 아니다. 고통이 잠시 멈춘 상태일 뿐이다. 배가 고플 때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밥을 먹으면 그 고통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행복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배부른 상태가 영원히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다시 권태가 됩니다. 욕망의 굴레. 인간의 삶은 욕망과 권태 사이를 끝없이 왕복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고통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면 잠깐 기쁩니다. 그리고 곧 권태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새로운 욕망을 만들어냅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지위.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에이지의 수레바퀴라고 불렀습니다. 끝없이 돌아가지만 결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바퀴. 우리는 그 바퀴 안에서 평생을 뜁니다. 40대의 각성. 40대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내가 원하던 것을 얻어도 별로 행복하지 않구나. 20대에는 승진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30대에는 결혼과 내 집 마련이 행복의 조건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40대가 되어 그 모든 것을 어느 정도 이루고 나면 이상하게도 공허합니다. 이게 다인가?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일찍 간파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원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잠시 멈추고 이 문장을 생각해 보세요. 원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말. 고통이 기본값인 이유. 왜 고통이 기본값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생명이란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하는 것이다. 배고픔, 갈증, 추위, 외로움.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무언가 부족하다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움직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관계를 맺습니다. 이 투쟁이 멈추는 순간은 단 하나, 죽음뿐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곧 욕구가 있다는 것이고, 욕구가 있다는 것은 곧 결핍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핍은 고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쇼펜하우어는 절망을 설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현실을 직시한 사람입니다. 인생이 원래 고통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평화가 온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불행해서가 아닙니다. 행복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행복하지 않지? 남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왜 이럴까? 이 질문들이 우리를 더 괴롭힙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기대를 낮춰라. 그러면 실망도 줄어든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행복 대신 고통의 최소화. 쇼펜하우어가 제안하는 삶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행복을 추구하지 말고 고통을 줄여라. 행복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 과도한 욕망을 내려놓는 것,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이 모든 것이 고통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50대, 60대가 되면 많은 분들이 이것을 자연스럽게 터득합니다. 이제 굳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다. 이것은 늙어서가 아닙니다. 지혜로워진 것입니다. 소유보다 존재. 쇼펜하우어는 세 가지 범주로 인간의 삶을 나눴습니다. 첫째, 당신이 무엇인가? 존재. 둘째, 당신이 무엇을 가졌는가? 소유. 셋째, 타인이 당신을 어떻게 보는가? 평판. 대부분의 사람은 둘째와 셋째의 인생을 겁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좋게 보이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첫 번째뿐이다. 당신이 무엇인가? 당신의 지성, 당신의 성격, 당신의 내면. 이것만이 죽을 때까지 당신과 함께합니다. 집도, 돈도, 명예도 결국 당신 것이 아닙니다. 나이 들어 깨닫는 것. 60대, 70대 어르신들께 물어보세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대부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건강, 그리고 마음의 평화.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돈, 성공, 인정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깨닫습니다. 아침에 통증 없이 일어나는 것, 저녁에 마음 편히 잠드는 것, 이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이미 젊은 시절에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철학은 늙어서야 이해되는 철학입니다. 첫 번째 정리. 지금까지 우리는 이것을 살펴봤습니다. 행복은 영구적인 상태가 아니다. 고통이 기본값이다. 욕망은 끝이 없다. 기대를 낮추는 것이 지혜다. 소유보다 존재가 중요하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삶은 조금 가벼워집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천천히 호흡하세요. 인간관계라는 이름의 고통, 고슴도치의 딜레마. 쇼펜하우어가 들려준 유명한 우화가 있습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이 모여 있습니다. 추워서 서로 가까이 붙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가시에 찔립니다. 멀어지면 춥습니다. 가까워지면 아픕니다. 고슴도치들은 적당한 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인간관계도 똑같습니다. 사람이 가장 피곤한 이유. 40대가 넘으면 많은 분들이 고백합니다. 사람 만나는 게 제일 피곤해요. 이것은 비정상이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고독한 존재다. 타인과의 관계는 필요하기다. 우리는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감정적으로 타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타인은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왜 사람들은 상처를 주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악의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삶에 바쁩니다. 당신을 배려할 여유가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고의로 당신을 해치지 않는다. 다만 무심할 뿐이다. 친구가 약속을 잊었습니다. 가족이 당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동료가 당신을 무시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도 자기 고통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분노를 만든다. 우리가 타인에게
화가 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도 해야지.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타인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라. 그러면 실망하지 않는다. 냉정하게 들립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해방입니다. 50대의 인간관계 정리. 50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정리됩니다. 연락이 끊기는 친구들, 더 이상 만나지 않는 지인들. 처음에는 쓸쓸합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닫습니다. 이게 더 편하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예견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극히 드물다. 대부분은 이해관계일 뿐이다. 혼자 있는 능. 쇼펜하우어의 가장 유명한 문장 중 하나입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외롭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계속 사람을 만나고 SNS를 확인하고 연락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혼자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 혼자 산책할 수 있는 사람, 혼자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고독과 고립의 차이. 고독 solitude과 고립 loneliness은 다릅니다. 고립은 원하지 않는 혼자임입니다. 고독은 선택한 혼자임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은 고독입니다. 나는 혼자 있기로 선택했다. 그리고 이것이 나를 자유롭게 했다. 60대, 70대가 되면 많은 분들이 이것을 터득합니다. 억지로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더 평화롭습니다. 사회성이라는 합바. 우리 사회는 사회성을 강요합니다. 사람들과 잘 어울려야 성공한다. 네트워킹이 중요하다. 인간관계가 자산이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사교를 좋아한다. 그래야 자기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것은 모든 사교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정한 교류는 소중합니다. 하지만 의미 없는 만남, 형식적인 관계는 당신의 에너지만 빼앗을 뿐입니다. 적당한 거리. 결국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은 적당한 거리입니다. 고슴도치들처럼. 너무 가까우면 상처받습니다. 너무 멀면 외롭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예의는 인간관계의 완충장치다. 예의라는 것은 거리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되 침범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성숙한 관계입니다. 두 번째 정리. 인간관계는 필요하기다. 기대를 낮춰라. 혼자 있는 능력을 키워라. 고독은 자유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 이것을 받아들이면 당신의 인간관계는 훨씬 편해집니다. 상처도 줄어듭니다. 천천히 호흡하세요.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 우리는 왜 남의 눈치를 볼까?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당신이 무엇인가? 당신이 무엇을 가졌는가? 타인이 당신을 어떻게 보는가? 대부분의 사람은 세 번째의 인생을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당신이 타인의 평가를 신경 쓰는 만큼 당신은 자유롭지 못하다. 명예라는 허상. 쇼펜하우어는 명예를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지민적 명예, 직업적 명예, 그리고 기사도적 명예. 지민적 명예는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 직업적 명예는 나는 내 일을 잘한다라는 것.
기사도적 명예는 나는 강하고 용감하다라는 것. 이 중에서 쇼펜하우어가 가장 비웃은 것은 세 번째입니다. 작은 모욕에 목숨을 거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삽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했다고 느끼면 밤새 잠을 못 잡니다. SNS 시대의 명예의 중독. 요즘은 더 심합니다. SNS에 올린 사진에 좋아요가 몇 개 달렸는지 확인합니다. 댓글을 기다립니다. 조회수를 봅니다. 쇼펜하우어가 지금 살았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은 타인의 평가를 먹고 사는가? 그것이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가? 40대, 50대가 되면 많은 분들이 깨닫습니다. 좋아요를 많이 받아도 허무합니다. 칭찬을 들어도 그 순간뿐입니다. 진짜 내 삶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자존심의 함정. 쇼펜하우어는 자존심과 자존감을 구분했습니다. 자존감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자존심은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집착.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평가는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을 버려라. 그러면 자유로워진다. 이것은 자신을 비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해방되라는 뜻입니다. 60대의 해방. 60대가 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남들 눈치 안 봐요. 편해요.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항상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 살았습니다. 부모님의 기대, 사회의 기준, 친구들의 시선. 하지만 나이가 들면 깨닫습니다. 내 인생인데 왜 남의 기준으로 살았지?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노년의 축복이라고 불렀습니다. 비교하지 않는 삶. 우리가 불행한 가장 큰 이유는 비교입니다. 옆집은 차가 더 좋습니다. 동창은 더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후배는 더 빨리 성공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비교는 기쁨의 도둑이다. 당신이 가진 것만 봐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남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평범함의 용기.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범하게 사는 것이 가장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는 특별해지고 싶어 하니까. 모두가 특별하고 싶어 합니다. 남들보다 뛰어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평범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평범하게 사는 것도 용기입니다. 특별해지려는 욕망을 내려놓는 것도 지혜입니다. 칭찬과 비난 모두 흘려보내기.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초언합니다. 칭찬에 들뜨지 말고 비난에 무너지지 마라. 둘 다 타인의 의견일 뿐입니다. 당신의 본질을 바꾸지 못합니다. 오늘 누군가 당신을 칭찬했다고 해서 당신이 갑자기 훌륭해진 것이 아닙니다. 내일 누군가 당신을 비난한다고 해서 당신이 갑자기 나빠진 것도 아닙니다. 잠시 멈추고 이 문장을 생각해 보세요. 타인의 평가는 당신의 본질을 바꾸지 못한다. 진짜 자유. 진짜 자유는 돈이 많아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이 있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진짜 자유는 타인의 시선에서 해방될 때 온다. 남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나를 알고 내가 나를 존중하면 됩니다. 이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세 번째 정리. 타인의 평가는 허상이다. 명예는 당신을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 비교는 불행의 씨앗이다. 평범함을 받아들여라. 타인의 시선에서 해방되어라. 이것을 실천하는 순간 당신의 삶은 놀랍도록 가벼워집니다. 천천히 호흡하세요. 부와 소유의 허무와 돈은 행복을 사는가?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돈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듭니까? 우리는 대부분 그렇다고 대답하고 싶어 합니다. 물론 돈이 있으면 편합니다. 걱정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돈은 고통을 줄여줄 뿐 행복을 주지는 않는다. 가난은 분명히 고통입니다. 하지만 부유함이 곧 행복은 아닙니다. 충분함의 역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 아무리 가져도 늘 부족하다고 느낀다. 연봉 3천만 원일 때는 5천만 원이면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5천만 원이 되니 1억이 필요해 보입니다. 1억이 되면 2억을 바라봅니다. 이것은 끝이 없습니다. 충분함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욕망의 차원에서는. 소유의 무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를 무겁게 한다. 집을 사면 관리해야 합니다. 차를 사면 신경 써야 합니다. 물건이 많아지면 정리해야 합니다. 소유는 자유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40대, 50대가 되면 많은 분들이 깨닫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걸 모았을까? 이제 정리하고 싶다. 미니멀리즘의 지혜. 요즘 미니멀리즘이 유행입니다. 적게 소유하고 단순하게 사는 것. 쇼펜하우어는 200년 전에 이미 이것을 실천했습니다. 필요 이상을 가지지 마라. 그것은 당신을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부자들의 불행. 쇼펜하우어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자들을 가까이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다. 오히려 새로운 고통이 생긴다. 재산을 지켜야 하는 불안.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강박. 타인의 시기와 질투. 부유함에는 부유함의 고통이 계속 오전천일 있습니다. 70대의 깨달음. 70대 어르신들께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은 어느 정도만 있으면 돼요. 건강이 더 중요해요.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깨닫습니다. 아프면 돈도 소용없습니다. 건강하고 마음 편한 것이 진짜 부입니다. 존재가 소유보다 중요하다. 쇼펜하우어는 계속 강조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당신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 당신의 지성, 당신의 성품, 당신의 내면. 이것이 진짜 당신입니다. 집도, 차도, 통장 잔고도. 결국 당신이 떠나면 남의 것이 됩니다. 유산의 허무함.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평생 모은 재산은 결국 당신의 것이 아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열심히 모읍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일찍 간파했습니다. 재산을 남기는 것보다 지혜를 남기는 것이 낫다. 진짜 풍요로움은 많이 가진 것이 아닙니다. 적게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현자는 적은 것으로 만족한다. 어리석은 자는 많이 가져도 부족하다. 잠시 멈추고 이 문장을 생각해 보세요. 적게 필요로 하는 것이 진짜 부유함이다. 네 번째 정리. 돈은 고통을 줄여줄 뿐 행복을 주지 않는다. 소유는 자유가 아니라 책임이다. 충분함은 마음에 달려 있다. 존재가 소유보다 중요하다.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 이것을 깨달으며 당신은 이미 충분히 풍요롭습니다. 천천히 호흡하세요. 시간과 나이 들에 대하여
시간은 왜 빨리 흐르는가? 40대가 넘으면 누구나 느낍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시간은 새로움에 비례해서 느껴진다. 어릴 때는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첫 등교, 첫 여행, 첫 사랑. 하루하루가 기억에 남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반복입니다. 똑같은 출근, 똑같은 일상. 그래서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젊음의 저주.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음은 축복이 아니다. 오히려 혼란이다. 젊을 때는 욕망이 강합니다. 모든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조급하고 불만족스럽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젊음의 고통이라고 불렀습니다. 젊은이는 가능성에 괴로워하고 노인은 현실에 만족한다. 나이 들매 축복. 많은 사람들이 늙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주름, 흰머리, 약해지는 몸.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나이 들면 저주가 아니라 해방이다. 나이가 들면 욕망이 줄어듭니다. 증명하고 싶은 욕구도 줄어듭니다. 타인의 시선도 덜 신경 쓰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60대의 평화. 60대가 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좀 살만해요. 젊을 때는 뭐든지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야 하고, 더 많이 이뤄야 하고. 하지만 60대가 되면 깨닫습니다. 이제 증명할 필요가 없구나.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살면 되는구나.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노년의 특권이라고 불렀습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 쇼펜하우어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죽음은 고통의 끝이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고통스러웠습니까? 아닙니다. 죽은 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은 고통이 아닙니다. 70대의 담담함. 70대 어르신들과 이야기하면 죽음에 대해 놀랍도록 담담합니다. 언젠가는 갈 길이니까요. 두렵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죠.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성숙의 증거라고 봤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살아있다. 시간의 가치.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은 돈보다 소중하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돈을 아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시간은 함부로 씁니다. 의미 없는 만남, 필요 없는 일, 보지 않아도 될 영상.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어리석음이라고 봤습니다. 시간을 아끼는 것이 진짜 지혜다. 하루하루를 사는 법.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초언합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불안해하지 마라. 오늘을 살아라.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오늘뿐입니다.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라. 내일은 내일의 몫이다. 나이 듦을 받아들이기.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나이 듦을 거부하는 것은 삶을 거부하는 것이다. 우리는 늙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주름을 숨기고 젊게 보이려 하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나이 듦을 받아들여라. 그것이 자연이다. 잠시 멈추고 이 문장을 생각해 보세요. 나이 듦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저항하지 마라. 5번째 정리.